그래도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부분 잠깐 보고 우리 이거 하고 부가세 신고서하고 끝났었죠.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에서는 지금 우리 안분 계산 내역 탭하고 정산 내역 탭하고 재계산 탭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 탭은 겸용 사업자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우리 면세 비율과 과세 비율로 안분하는 작업하는 게 이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과세 사업, 면세 사업 비율을 나누는 게 안분 계산이든 정산 내역이든 우리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어요. 이 공급가액 기준이라는 건 그냥 우리 일상생활에서 매출액 기준인 거예요. 이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하면서 뭔가를 팔았을 때에 그때 우리가 수익을 가진 게 과세품에 대한 매출이냐 면세품에 대한 매출이냐 이 비율로 가지고 면세 사업 비율만큼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면세 비율만큼 불공제를 할 거라는 건데 예정 신고 때는 안분 계산해서 우리가 먼저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때는 안분 계산해서 우리가 공통 매입 공급 가액을 쓰고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재화에 대해서 쓰고 그리고 총 공급 가액은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 있죠. 매출한 금액, 과세 면세 매출액을 다 합계를 쓰게 될 거고 이 중에서 면세 공급 가액이 얼마다라고 쓰면 면세 비율이 나와서 예정 신고 기간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럼 확정 신고 때는 정산 내역 탭을 갈 건데 이 정산 내역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세 기간에 대한 면세 비율을 따져서 과세 기간의 불공제세액을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공통 매입세액을 쓰게 되는데 얘는 예정 확정 때에 공통으로 사용한 재화의 매입세액을 다 쓰고 그리고 과세 면세 그리고 예정 확정 전체 총공급가액과 우리 과세기간 총공급가액 중에 예정 확정 때의 면세 공급가액을 쓰면 우리는 과세기간의 불공제세액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 불공제세액에 우리는 예정 신고 때 안분 계산으로 불공제했던 걸 빼면 나머지가 확정 신고 때의 불공제세액이 나오는 방식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정산 탭에서는 확정 신고 때 하는 건데 과세 기간분을 가지고 계산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과세 기간 걸 계산해서 예정 신고 때 불공제했던 걸 뺀 나머지를 확정 신고 때 불공제할 거다. 자, 다음 우리 재계산이라는 탭이 있는데 이 재계산 탭은 우리가 확정 신고 때가 돼야지 과세 기간의 면세 비율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과세 기간별로 면세 비율의 차이를 조정한다는 건데 그 말은 곧 우리는 이 과세 기간 이상을 써야지 우리는 서로 비교한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상이 고정 자산만 가지고 과세 기간별 비율의 차이가 5% 이상 날 때에 우리는 차이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했던 걸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원재료나 아니면 토지 같은 거는 고정자산이 아니니까 빼고 그리고 우리는 건물이다 구축물이다 따라서 우리는 감가 체감률이 틀리게 되죠. 감가 체감률이 틀리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매입세액 쓴 후에 취득연월까지만 썼었어요. 그래야 과세기간별로 감가체감률을 곱해서 우리는 나머지 남아있는 경감률이 나오게 되어서 우리가 얼마의 매입세액이 남아있는데 이걸 면세 비율의 차이만큼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럼 단기에는 올해 총공급가액은 과세 면세를 쓰고
그리고 면세 공급 가액을 쓸 건데, 이 직전이라는 건 바로 앞인 경우도 있지만 그 이전일 수도 있죠. 마지막 재계산했을 때하고의 지금 이 단기와 직전의 면세 비율의 차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재계산했을 때의 면세 비율 고했던 총 공급 가액과 면세 공급 가액을 써주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증가율이 면세 사업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차이만큼 더 불공제를 시킬 거고, 면세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는 차이만큼 거꾸로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뭐 신고서 작성하는 건 좌우 같이 그냥 풀면서 보시면 위치가 점점 눈에 익숙해질 거니까 가산세 부분만 좀 보면, 자, 가산세는 여기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뭐 사업자 미등록은 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지만 이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전자발급명세 세금계산서 합계표, 여기가 우리 전자 세금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인데 자, 이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이 금액들은 우리 가산세 과세 표준을 공급 가액을 가지고 1%다, 2%다, 0.3%다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세금계산서 가산세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만큼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대로 했는지, 전송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수치를 제대로 했는지, 그거에 대한 가산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자, 세금계산서 가산세에는 지연 발급하고 먼저 미발급이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가 발급기한이었어요. 그럼 그때까지 발급하면 정상적으로 발급한 건데, 그 다음 날인 그럼 11일부터 지연 발급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연 발급은 확정 신고 기한까지가 우리는 지연 발급이었죠. 그럼 확정 신고 기간인 7월 25일이나 1월 25일 이후에 발급하게 되면 우리는 미발급 가산세 대상이 되게 됐었어요. 자,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이 다음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인데, 그런데 공급받는 자가 역으로 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급받는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챙기라는 의미에서 우린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연 수취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엔 공급 가액을 써주면 1%다, 0.5%다, 2%다가 자동으로 오른쪽에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여기에 안 적혀 있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 가산세 1%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연 발급에 입력하거나 미발급에 입력해서 여기 1%로 만들어 주는 방식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을 똑바로 안 했으면 당연히 전송도 제대로 안 될 확률이 높겠죠. 미발급했으면 전송했을 리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럼 전송도 같이 이중과세 되느냐?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중과세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부과를 할 건데,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가 크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있으면 전송가산세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적법하게 발급을 한다면 이제 전자발급 명세를 정확하게 국세청에 전송을 했는지를 볼 건데, 자, 그럼 전송기한은 발급을 했다면 발급일 다음 날까지가 전송기한인 거예요. 그럼 다음 날까지 하면 제대로 적법하게 발급을 한 거지만 그 기간이 넘게 되면 우리는 또 지연 전송이 되게 되고, 이 지연 전송 늦었다고 말하는 것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하면 지연 전송이고, 그걸 넘어가게 되면 미전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지연이라는 애는 확정신고까지 하면 일단 늦었다라고 해주는 거죠.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뭐 전송도 안 했고 뭐 발급이었다면 발급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되게 될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가 신경 쓰지 말자라고 했죠. 자,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있는데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신고하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산세인데, 그럼 신고하고 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 국세기본법은 누락한 납부세액과 혹은 초과 환급세, 환급받으면 안 되는데 환급받은 거에 대한 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할 거예요. 그럼 일단 세액을 가지고 하니까 세액이 크죠,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세액이 공급가액보다는 작죠. 그래서 세율이 크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신고불성시를 먼저 보면, 신고불성시는 일단 먼저 무신고와 과소 초과 환급으로 둘로 나누게 돼요. 무신고라는 건 그냥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걸 통째로 신고를 안 했다라는 거고, 과소 초과 환급은 몇 개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정 신고 때 몇 개 누락했다면 그럼 그건 과소 신고가 되겠죠. 또 확정 신고 때 몇 개 누락했다면 그거는 다시 신고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수정해서 재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신고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부당이라고 적혀 있는 건 우리 시험 부당은 세금을 탈루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나오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부당한 경우 아니다 이런 표현이 꼭 적혀 있는 건 얘네들 아니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신고 일반하고 과소초과환급 일반인데 전산세무 2급에는 무신고 기한 후 신고가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과소초과환급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쓰시면 되는데, 이건 우리 누락한 납부세액을 가지고 쓰게 될 거예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에 우리 과소초과환급 가산세는 10%를 여기에 쓰게 되는데, 근데 이 신고를 빨리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90%를 감면해서 10%만 부과할 거고, 가산세의 10%, 그리고 우리 3개월 이내 하게 되면 75%를 감면해 줄 거예요. 그럼 가산세의 25%만 부과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냥 우리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75% 뺀다라고 해서 75% 계산해서 그 금액에서 빼는 건 괜히 이중일 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곱하기 25% 해버리면은 우린 75%뺀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25%를 바로 곱해서 가산세를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이자 성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자가 하루 이자가 10,000분의 2고 그럼 내가 원래 신고해야 되는 날하고 지금 신고하는 날하고의 차이 일수만큼 가산세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누락한 납부세액에 우리는 10,000분의 2.5 곱하기 미납일수를 할 건데, 컴퓨터가 그 날짜에 계산해서 맞춰서 다 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납부 지연은 이제 시험에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대신 이걸 입력하고 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로 오게 되는데, 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예요. 신고불성실 가산세인데, 근데 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세액을 가지고 가산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우리 영세율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안 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세율은 과세표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인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의 0.5%가 컴퓨터가 자동으로 가산세를 계산을 해줄 건데, 얘도 신고불성실이고 얘도 신고불성실이죠. 한마디로 여기가 우리 시험 때에 주로 쓸 칸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가 1개월 이내 신고하면 90% 감면, 3개월 이내면 75% 감면. 그러면 얘도 세액이 나온 걸 가지고 자동으로 나오는 세액을 1개월 이내면 90% 감면,
3개월 이내면 75% 감면을 똑같이 적용해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세액이나 여기에 나오는 가산세나 이 가산세나 둘 다 같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이기 때문에 감면 적용은 동일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세율을 생각보다 많이 놓쳐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을 잊지 말고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가산세 이야기가 끝이 났는데, 자, 그럼 우리 교재 471페이지를 펴시고 471페이지 컴퓨터 회사는 3005번.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보는데, 자, 문제에서 아래쪽에 7월 12일에 전송이라 적혀 있는 여기 위치 있죠? 얘를 26일로 좀 먼저 바꾸세요. 얘를 7월 12일을 26일. 자, 얘만 이렇게 수정해 놓으시고, 자, 위에서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자, 주식회사 미래산업의 예정신고 누락분은 다음과 같다. 자, 문제에서 아래에 있는 이 자료가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문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하면 예정신고 누락에만 쓸 거고, 이런 말이 없으면 정기신고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얘는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예정신고 누락에서만 쓸 거고,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고 가산세를 계산하여 입력하시오. 전표 입력은 생략하며 부가세 신고서에 직접 반영할 것. 납부 지연 일수 91일 적용. 자, 얘는 이제 시험 때 이런 거 안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뭐 91일이 맞기 때문에 91일이 나올 건데, 다른 건 과거엔 직접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편하게 하라고 90일로 가정할 거 뭐 이런 식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근데 예정때 누락한 게 확정때 될 때는 1기는 91일인데 2기는 92일이고, 그럼 90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편리를 위해서 했고, 지금은 그 날짜 카운팅 되는 그게 뜨기 때문에 90일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예 그 입력하는 것 자체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 1기 확정신고서로 가서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데네. 자, 그럼 여기에서 예정 누락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만 쓸 거예요. 여기가 매출의 예정 누락분, 여기가 매입의 예정 누락분이죠. 그럼 우측에 매출의 예정 누락분과 매입의 예정 누락분, 여기에만 우리가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제품을 A 거래처에 3월 30일에 판매하고 4월 11일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공급가액 700만원, 세액 70만원. 그럼 이번엔 세금 계산서 발행한 게 지금 누락됐다는 거죠. 그럼 세금 계산서 발행된 게 누락됐으면 예정신고는 과세, 영세 이렇게 나누고, 매출은 또 과세에서 세금 계산서에 700만원이다 라고 써주시고 자, 어느 위치에 썼는, 왜 여기 썼는지 아시죠? 예정 누락분이기 때문에 예정 누락분이라 여기에서만 쓰는 거예요. 여기 쓰면 여기 7번하고 12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합계가. 그럼
700만 원 쓰고 날짜가 적혀 있으면 날짜가 안 적혀 있는 경우 많아요. 적혀 있으면 항상 날짜를 보세요. 그럼 3월 30일 날 판매했으면 공급 시기네. 그럼 언제까지 발급해야 되죠? 그렇죠. 다음 달 10일. 4월 10일까지 해야 되죠. 그런데 얘는 4월 11일 날 발급을 했죠. 그러면 늦게 했네. 늦게 했지만 7월 25일 확정 신고 기한 안에는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연 발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저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바로바로 써요. 이건 여러분들 나중에 스타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26번 클릭하시고 26번 그리고 세금계산서 발급 중에 지연 발급 있죠. 이 지연 발급에 7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알아서 1% 옆에 나오니까 그러면 늦게 발행했다라고 쓴 거예요. 자, 발급이 문제 생겼으니까 전송은 안 봐도 되겠죠. 뭐 잘했긴 했지만 전송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자, 다음 두 번째 차량 운반구 한 대를 3월 25일 매각하고 4월 10일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판매 600만 원. 자, 이번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 600만 원 발행했으니까 자, 예정 누락분 33번에 600만 원이 더해져서 1300만 원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600만 원을 더해서 세금계산서니까 1300만 원으로 변경해 주고 자, 그리고 날짜 적혀 있으면 보자라고 했죠. 3월 25일 날 매각한 거 4월 10일 날 발급했어요. 잘했죠? 그럼 전송 잘했는지도 봐야 돼요. 자, 얘 제대로 했나요? 다음 날까지 해야 되잖아요. 다음 날이면 11일이죠. 그래서 얘는 늦게 했네. 하지만 7월 25일까지는 전송한 거니까 지연 전송이 되겠죠. 그럼 이 600만 원을 우린 또 부가가치세 가산세에 가서 지연 전송에 여기에 6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지연 전송에 제가 왜 그 기준이 중요한 거지 세율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이유 알겠죠? 얘가 어느 칸에 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번 제품 한 박스를 며칠 초에 선물로 증정했대요. 자, 이건 무슨 상황이에요? 자, 제품 나오면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건데 기출문제 풀면 제품 나오면서 매출 처에 뭐 이야기 나오면 그냥 간주 공급이라 생각하세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제품이나 말 표현 쓴 거는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은 거죠. 이걸 거래처에다가 줬다는 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간주 공급인 거예요. 자, 그럼 간주 공급은 우리 과세 표준이 시가요, 원가요? 세법은 원가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시가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게 간주공급이잖아요. 그럼 시가가 될 거고 그럼 이 시가가 우리는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이다라고 말하는 건 10% 과세 그랬는데 간주공급은 거래처에 접대한 선물을 주면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준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세의 기타. 그래서 자, 다시 7번에 과세의 기타 34번 칸에 180만 원이다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4번에 제품 직수출에 대한 외화 대금 입금 증명원이 한 매 있어요. 직수출이죠. 직수출이나 영세율은 표시해 두세요. 자, 그럼 직수출에 우리 부가세 신고서는 영세율에
기타죠. 직수출은 증빙이 없는 거니까 기타. 내국 거래였으면 영세율의 세금계산서인데 직수출은 증빙이 없으니까 기타. 그럼 직수출의 기타 칸에 500만 원을 써주는 거예요. 자, 다음 원재료를 3월 30일에 매입하고 4월 11일에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 판매. 자, 그럼 우리는 확정신고 기한까지 받으면 매입세금 공제해 주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안 받으면 늦게 받았다고 뭐라고 할 거죠. 그죠? 일단 매입세 공제는 해주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로 원재료 산 거 매입세 공제해 주니까 12번에서 세금 계산서다. 여기에 400만 원에 40만 원이라고 매입은 세액을 직접 써주셔야 돼요. 왜냐면 영세율도 여기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액은 직접 써주시도록 되어 있어요. 자, 되셨나요? 그럼 방금 다음 달 10일, 4월 10일까지 받아야 되는데 4월 11일 날 받았으니까 늦게 받았죠. 그래서 지연 수치 가산세가 되겠네요. 그럼 26번 클릭해서 400만 원 지연 수치 가산세. 자, 그럼 우리 1번 문제는 전부 다 입력이 끝났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까지는 전부 다 썼죠. 그럼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가산세율을 곱한다라고 했죠? 누락한 납부세액. 그럼 이 납부세액을 계산하려면 누락한 거에 대한 매출세액과 누락한 거에 매입세액을 빼면 될 거잖아요. 그럼 누락한 매출세액은 148만 원이고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40만 원이죠. 우리 입력할 때 불공제 없었거든. 자, 얘가 누락한 매출세액이고 얘가 누락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에요. 자, 기억하세요. 가산세 나오면 무조건 여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럼 누락한 납부세액이 얼마가 되죠? 108만 원이 되죠. 이거 계산하기 싫으면 시험 문제지 보고 종이로 하나씩 하나씩 적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 여기에 플러스 70, 여기는 플러스 60, 여기는 플러스 18만 원,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0만 원. 그래서 계산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한 그게 여기에 적혀 있잖아. 그래서 얘를 뺀 거예요. 그럼 108만 원 계산이 되면 이거 쓰려고 한 게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계산하려고 108만 원 계산한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액으로 가산세율 10%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럼 26번 클릭을 해서 자, 여기 71번으로 일단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108만 원이다. 자, 여기 108만 원. 그럼 이제 여기 가산세를 볼 건데, 자, 제가 소수점 2개 나오게 해서 보면, 자, 얘가 108만 원이에요. 뒤에는 .00 적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기억을 하세요. 얘 가산세율은 10%. 그럼 0.1을 제가 곱했어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누락했으면 누락한 걸 확정신고 때 가지고 왔으면 3개월이죠.
예정 신고는 4월 25일까지인데 지금 7월 25일 날 하는 거잖아. 예정 때 누락한 거를 확정돼 가지고 오면 3개월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3개월이 되니까 75% 감면이 되겠죠. 그래서 25%만 부과를 할게요. 0.25. 그럼 27,000원이 나오죠. 자, 그럼 이 금액이 여기 27,000원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 금액 어떻게 계산됐는지 이해가시나요? 일단 108만 원을 못 구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누락한 납부세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108만 원에 여기에 가산세율은 10%예요. 자, 10%이 앞 시간에 빨간색으로 했었었죠? 10% 기억하자라고. 다른 세율 안 썼잖아, 빨간색으로. 그럼 10%고, 그리고 예정 신고 때 누락한 거 확정 신고 때 하니까 우린 25%만 부과한다고 제가 0.25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27만 원 나온다라고 해서 27,000원이 나온다고 나와서 27,000원을 우리 가산세로 쓴 거예요. 자, 금액 이해가시죠? 자, 그럼 이제 안 된다 쳐서 납부 지연으로 와서 여기에도 108만 원. 한마디 108만 원 못 구하면 그냥 가산세는 깡이에요. 그럼 108만 원이나 엔터 치면 창이 떴죠? 그럼 얘 지금 일기 예정분이잖아. 일기 예정분 신고해야 되는 날이 며칠이죠? 일기 예정 신고 2020년 4월 25일까지죠. 그죠? 그럼 지금 얘 납부하고 고지하는 지금 이 신고서를 납부하는 날은 2020년 7월 25일이죠. 다 되셨으면 확인.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오른쪽에 지금 얘가 스스로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108만 원에 그냥 곱하기 만분의 2.5니까 좀 곱하기 25 나누기 10만이라고 할게요. 곱하기 25 나누기 10만 270원이 하루 이자인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 91일을 하면 저 금액이 나온 거죠. 이 금액을 컴퓨터가 계산해 준 거예요. 컴퓨터가. 그럼 컴퓨터가 계산해 주니까 제가 이제 문제가 큰 의미 없으니까 이것만 잘 구하면 된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여기에 들어왔죠. 자, 여기에 들어온 거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영세율을 많이 까먹어요. 자, 우리 영세율 매출에서 과세표준 매출이죠. 누락했던 사항이 있는지를 다시 둘러보는 거예요. 봤더니 500만 원 있네. 그죠? 그럼 이 500만 원을 얘는 색이 없으니까 과세 표준으로 여기에 500만 원. 그럼 25,000원이 되는데 자, 여기에 몇 퍼센트 감면했죠? 감면율 몇 퍼센트? 75%. 25%만 부과했죠? 그러면 얘하고는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25%만 부과하면 6,250원이네요. 그래서 6,250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승희 씨 표정이 안 좋았어. 알았어. 니 또 똑바로 못 썼어. 이런 표정이었어.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해서 시험 때 되면 여러분은 이 값하고 이 값만 적어가시면 돼요. 근데 가산세 문제만 있는 누작부만 있으면 뭐 이 값만 적어가시고 얘만 써서 답 봤는데 일치하죠? 그러면 정답. 그럼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제가 자주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뒤에 가면 또 생각을 못 하는데, 누락한 납부세액 계산할 때는 여기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에 합계해서 세액에서 매입의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의 40번의 합계 세액을 빼면 누락한 납부세액이 나올 거잖아. 예정신고 누락한 납부세액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원래 불공제 넣으면 불공제는 공제 안 됐거든. 예전 거든 뭐든 다 안 되죠. 그러면 걔는 세액에서 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또 컴퓨터로 화면 봤을 때 숫자가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은, 저는 수업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안 들어오시는 분은 얘 보면서 옆에 쓰는 연습하세요. 플러스 70, 플러스 60, 플러스 18만원, 마이너스 40만원 해서 계산기로 더하기 빼기를 하세요. 지금 저는 이 행동을 여기에 적어 놓는 것 가지고 하는데 얘 둘이 못 찾아서 헤매면 오히려 독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2번 확정신고 기간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 거래 자료가 정성되지 않은 거래 내역. 자, 단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세 신고서에는 정상 반영됨. 자, 지금 얘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고는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이나 전송이 안 된 게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부가세법상 가산세만 있다란 이야기죠. 뭐 빠뜨리지 않고 세금계산서 늦게 발행했지만 이번 신고 기간 안에 신고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는 뭐 화가 나거나 서운할 거 없겠죠. 그럼 자, 여기에서 아래 내용을 보면 3월 20일 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매출분 중 공급가액 300만원, 세액 30만원을 7월 26일 날 전송한 거예요. 그럼 5월 20일 날 발급을 했으면 다음 날까지 전송을 해야 되죠. 그럼 5월 21일까지 전송했어야 됐고 5월 21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지연 전송인데, 그런데 7월 26일로 제가 날짜 바꾸라 그랬죠. 그럼 7월 26일부터는 우리는 미전송 가산세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이 300만원을 우리 미전송에다가 300만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다음 6월 10일 매출분 중 공급가액 500만원, 세액 50만원을 7월 26일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7월 27일에 전송했대요. 작성일자는 6월 30일. 그럼 6월 10일 날 공급한 거는 뭐 6월 30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7월 10일까지 해야 되고, 7월 11일부터 지연이지만 우리는 7월 25일까지만 지연이죠. 그럼 7월 26일부터면 얘는 늦었죠, 발급이. 근데 많이 늦었죠. 미발급이죠. 그래서 이 500만원을 미발급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책 저자가 이거 초반점에 했을 때는, 그냥 초반점에는 얘가 확정이 안 된 때였었어요. 25일로 넘어가는 게. 그때는 11일까지였기 때문에 미전송을 하고 싶어서 11일이라고 했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아예 뒤에 그냥 길게 나오면 바뀌어도 상관없을 걸. 괜히 하루 상관으로 적어놔서 26일인 거예요. 만약에 12일로 한다라고 하면 이 300만 원은 여기가 아니고 지연 전송이 여기에 들어가서 900만 원 써야 됐죠. 12일이라고 한다면 지연 전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원한 그림은 이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칸칸 채우고 싶어 해서 저도 이 사람이 왜 원하는지를 알아서 날짜를 바꾼 거예요. 안에서 문제 그대로 갔으면 얘는 지연 전송이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4분인데 474페이지를 풀면 시간 애매하게 끊길 것 같아. 그래서 자 474페이지 우리 쉬었다가 474페이지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